저기 커피 세븐일레븐하고 DM 사이가 바로 평화시장으로 하는 골목입니다. 정말 전남대 정문림 쪽에서 평화시장으로 들어오는 골목입니다. 까마득하게 멀죠. 저 차가 나가는 곳이 바로 골목입니다. 여기 평화시장 쪽, 저기 평화시장. 저기 DC마트 옆에 아주 낡은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가는 길입니다. DC마트 옆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구식 전화기가 들어있는 전화박스입니다. 이 전화기는 원래 여기서 왼쪽 평화시장 쪽으로 한 30m 저기 자동차가 되어 있는 저쪽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올간조선 2005년 1월도 별책부록 5.18 사건 수사 기록입니다. 197쪽부터 200쪽까지 5.18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운영관리처장이었던 박춘식 준장의 정언이 실려 있습니다. 국방부 군수국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한 박춘식 장군은 1996년 1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최미애 씨가 총에 맞은 현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눈길을 끕니다. 진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1980년 6월 4일 이희승 계엄사령관이 저를 총장실로 불러 강주 진압작전 이후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제가 군종 신부 몇철 선발하여 광주 지역 가톨릭 성직자들을 만나 진압작전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군종참모 김계춘 대령, 군종장교 김유봉 중령, 정동열 소령 등과 함께 광주 현지를 방문하여 광주 교구장, 윤공희 주교 등 신부들을 만나 진압작전의 실태를 파악하여 6월 18일 오전에 이희승 참모총장에게 저와 동행한 3명의 장교들이 함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애 씨 관련 대목입니다. 지탄받고 있는 잔악행위의 사례들로는 5월 20일 중흥동 사례지역 고교 부근에서 공중전화적인 임신부가 총기 발포로 두부 간통 치사를 당하는 등 제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대로입니다. 날짜는 최미애 씨가 숨진 날을 5월 20일로 잘못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례지역 고교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왔네, 영신. 앞에 저기. 저기가 사례지역 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모아타운이라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바로 그 군종 장교단들이 말하던 그 골목. 자, 공중전화까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평화기분. (7월 27번 45 다시) 하필이면 오늘 차가 되어 있습니다.
봐라, 요 며느리라고, 며느리. 대학을 갓 졸업한 최미애의 신혼살림집은 시위가 벌어진 전남대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전남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집을 나섰다. 계엄군은 시위대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까지도 M16 소총을 난사했다. 학생을 하나 싸갖고 군인들이 두 다리만 질질 꺾고 가고 머리를 생바다에다 더들 꺾고 가더래. 그러니까 어머 어쩔까 그러고 보고 섰더래. 남편을 기다리던 최미애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사망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다. 밖에서 우리 애기 죽었다고. 우리 애기 죽었, 그 아줌마, 전원 아줌마가 연탄장소 아줌마인데, 우리 애기 죽었다고 얼렁자 나와서 보란 게, 오면 내가 부녀회장이 뭐 그런 것을 다 본대야? 그런 거 나가서 본 게 우리 딸이 죽어갖고 있어. 엄마가 죽은 게 뱃속에서 애기는 터날 때도 있지만, 우리들도 애기 낳아봤자 뱃속에서 그러고 뛰면 엄마들 죽고 살도 못하지. 근데 막 그냥 뛴디 이상 몇 센치나 올라오더란 게, 한 4, 5년은 문 안 잠그고 잘 살았어. 꼭 열고 들어온 것 같은 게.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 부록에 실린 최미애 씨 유가족의 정언입니다. 유가족으로는 해선 남편은 포함하지 않고 남동생인 최정구 씨와 어머니 김현여 씨의 정언을 광주민주화운동조사특위가 발행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 소개라는 책자에 소개된 것으로 5.18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신부였던 최미애 씨는 5월 21일 중흥동 집 앞 골목에서 당시 전남고 교사인 남편을 기다리다 전남대 정문 쪽의 골목 입구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유족의 활동은 친정 식구들이 하고 있다. 정은 1980년 당시 전남대 정문 쪽에 있던 우리 집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치고 있었다. 진주가 고향인 대학생 3명이 하숙 생활에 있었다. 5월 18일 19일쯤 가택 수색을 해 젊은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는 하숙생 3명을 지붕 밑 다락에 숨기고 그 앞을 장롱으로 가려놓았다. 그러나 가택 수색은 없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나 최정구는 5월 20일부터 휴교령이 내려 집에 있었다. 5월 21일 12시에서 14시 사이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누나 최현순 28세 둘째 누나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큰 누나가 죽었다고 했다. 큰 누나는 결혼 후 우리 집 바로 앞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매형은 전남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자 그날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려 시내에 나가고 없었다. 누나는 12시까지 들어오겠다며 나간 매형이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골목에 나가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공수구대원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나중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군인들이 골목어기 전남대 정문 쪽에서 평화시장으로 들어오는 골목어기에 들어와 마침 맨홀 뚜껑 위에 멋모르고 서 있던 누나를 전봇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정조준해 쏘았다고 했다. 근처에 있던 어떤 의대생이 누나가 임신 중이라 총소리에 놀라 기절한 줄 알고 인공호흡을 시키려 했다고 한다. 누나는 임신 8개월째였다.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뛰어나갔을 때 머리에 총을 맞은 누나는 이미 골과 피를 땅바닥에 쏟아놓은 채 죽어 있었다.
누나를 집으로 옮겨 놓으니 뱃속의 아이가 마구 움직였다. 아이라도 살려버리고 여러 병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결국 뱃속의 아이도 누나와 함께 죽고 말았다. 매형은 16시가 되었어야 집에 돌아왔다. 요 길 건너가 싹 중림동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가 다 그냥 뭐 원룸이 딱 들었었습니다. 옛날에 하숙촌 있죠. 근데 여기서 저기 평화시장 쪽까지 그 총알을 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어떤 사격이 벌어지더라도. (5.18) 당시의 광주 지도입니다. 평화시장에서 조금 내려온 바로 옆에 제가 볼펜으로 십자가를 끊는다는 거 했는 그것이 바로 최매시가 총에 맞은 공중전화가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바로 밑으로 사례지구 고등학교가 보이죠. 저 위에는 한참 보면은 전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8 당시에는 저 용봉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